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298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 박동진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이제 8만을 바로 고지 눈앞에 두고 있어요. 시청 전에 이 구독, 좋아요 요거 하나만 그냥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뭐 광고 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하명을 내렸습니다. 철저히 수사하라. 뭘 수사하라? 버닝썬 클럽 문제. 그 다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뭡니까 그 성접대 사건. 지금은 성접대가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그러죠. 특수강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합니까? 범죄용어를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접대하는 여성이 간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일반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한 거다 해서 용어를 바꾸라고 다 그러죠. 용어를 바꿉니까? 거기다가 장자연 성접대 그건 맞죠? 이건 진짜 고인이 된 장자연 씨를 위해서라도 꼭 좀 철저하게 수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간에 여러 가지 음모뿐만 아니라 막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다녀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오늘 김갑수, 이봉규, 이혁재 씨 모시고 진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철저히 수사하라고 하명을 하셨고 거기다가 또 법무부 장관도 재수사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세 개 다 재수사하는 건가요? 그렇죠. 세 개 다죠. 묶여서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고 묶여가는 거죠. 네, 어떤 게 제일 심각하다고? 근데 버닝썬은 요즘 거니까. 이건 해야죠. 지금 하고 있죠.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김학의 동영상이 왜 갑자기 또 나왔을까? 공소시효 지났잖아요. 거기에 그 피해자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인터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건 성격이 바뀌어서 재수사 들어간 거예요. 공소시효 지나도 피해자가 또 나오면 또 수사하고 또 수사하는. 그건 아닌데요. 아니 공소시효가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요. 좀 집단 성폭행 이런 걸로 새롭게 기소될 수 있는 건이어서 성접대 사건이었다가 자 어떤 거부터 먼저 할까요? 근데 세 개를 일단 묶어서 갈 필요가 있는 게 묶어서 왔다 갔다 일단 대통령이 발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청원으로 이렇게 관심을 크게 모은 사건 중에서 이거는 폭발적으로 단번에 65만을 다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사건들이. 65만. 그러면서 이 사안이 나비 효과처럼 서로 엮여 있거든요. 그래갖고 대통령이 이건 철저 수사하라라고 발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데 왜 나비 효과냐면 이 세 사건은 전혀 별개의 일들 아니에요. 제일 처음은 버닝썬으로 봐야 돼.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 단골 손님 폭행이 점점 비화되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다 정준영 단톡방까지 그 단톡방도 2015년 몇 년 전에 묻어져 있던 사건이 엮여서 나왔잖아요. 그게 엮여서 나오면서 마침 또 같은 시점에 장자연 사건의 이제 마지막 그 수사 과정에 유일한 증인이었던 참석자 여배우 윤지호 씨가 증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버닝썬이 장자연 사건을 불러왔고, 그러면서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김학의 차관 사건을 조사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권력형 유착이다 해서 성격이 동일해 버린 것이죠. 그게 검찰이건 경찰이건 권력자들이 소위 사건의 암장을 기도했다. 있는 일을 증거가 있는데 없애버려. 그리고 없는 일을 만들어. 기소 유예를 해버려. 덮어줘 버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니까. 이게 대통령이 왜 그렇게 세 사건 다 강력하게 지시를 했냐 이거를 제가 또 이제 요즘 시간이 방송을 안 하니까 각종 뉴스 모니터링을 동침이 안 합니까? 동침? 안 해요. 동침 프로 없애졌습니까? 아니요, 잘렸어요. 잘렸어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치 평론가 선생님들 말고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예를 들자면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스페인 9강컵을 앞두고 레알 마드리드랑 FC 바르셀로나가 있는데 대통령이 철저 수사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면 둘이 이제 대회를 마지막 결승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거야. 검찰과 경찰이 검경 수사권 때문에 불사항전의 준비들을 하고 한 번 붙어야 되는 시기가 왔어. 경찰과 검찰이. 재밌다. 그런 상황에서 버닝썬 사건이 난 거예요. 클럽에 놀러 간 친구가
어떤 분이 폭행을 당했는데 그걸 112에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싸주지 않고 업주 편을 드네 경찰이. 이게 막 뭐를 계속 전파 확대가 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의 어떤 클럽과의 유착 비리가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올해 3월 14일이 D-Day입니다. 3월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저희 화이트데이잖아요. 네, 엊그저께 사탕 주는 날로만 알고 있는데 그 3월 14일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3월 10일에 그 버닝썬 클럽에서 클럽 사장 승리와 또 연관된 정준영의 그 카톡방 그거를 공익 제보자가 국가권익위에 제출을 해가지고 국가권익위에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수사해 이러고선 대검에 줍니다. 근데 대검이 그럼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지검에다가 야 이거 사건 부서 해서 수사에 내려요. 그게 3월 14일이에요. 난리가 났죠. 이제 경찰이 유착이 밝혀지면 검찰이 수사하게 돼 있으니까 구강컵을 앞두고 FC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가 붙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클럽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과 거기에 그걸 이제 연결된 경찰 유착으로 네, 이제. 유착으로 이제 검찰이 수사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육모 총경인가 가지고 이게 조사 들어서 받고 있죠. 이게 시간대별 정리를 하면 너무 대한민국이 이상해. 그렇게 중앙지검으로 배당이 된 날 3월 14일 날 중앙지검은 수사부를 배당을 안 하고 같은 시간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와서 김학의 사건 전 차관의 사건에 그때 동영상이 우리가 뭐 실제로 봐도 그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왜 수사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더라고. 싹 던져. 수사부 배당이 돼야 되는 날 그 얘기를 해. 그렇지. 배당이 안 돼. 서로 지금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이거 건드려? 우리도 검찰 그거 건들게. 이러고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팽팽한. 야. 이거는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버닝썬과 김학의 차관 사건 이 사건이 1대1이네요, 지금. 이거는 검경 아니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장자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이제 검찰이 있고 결승전이 들어가요. 경찰이 있고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이 불리한 사건과 경찰이 불리해진 지금 붙은 사건이 거예요. 터지면서 일종의 권력 싸움이 벌어진 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혁재 제가 정확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 날짜별로 보니까 딱 이해가 돼. 아니 당신이 했고 여기 했으니까 나 해야지. 아니 해석의 일환으로 왜 이런 데가 다 그렇게 매번 볼 수는- 이러냐? 그렇게 볼 수는 제가 있으나 보는 시간이 아니,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 해야 되잖아. 볼 수 있으나 그렇게 나 볼 수 한마디만 있으나 하나. 아니, 있으나. 해야 되잖아. 이제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면 야, 이게 국가 기관이 굉장히 이런 이상해져 버린 건 프로가 맞거든요. 지금 이상해지고 이상해지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개연성도 있다까지야 현재. 네, 여기까지. 이봉규 네. TV나 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봉규. 내가 볼 때 이혁재 감각 좋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지? 뭐 아시는 것 왜 같아요. 그랬을까? 아니 이 냄새가 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지시를 딱 내려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뭔 지시를 내냐면 버닝썬하고 지금 김학이 이거 다 조사하라는 거야. 철저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소시효가 지난 거는 철저히 사실을 밝히고 수사하고 재판은 할 수가 없으니까 공소시효가 사실만 지났으니까 밝혀라. 사실 밝혀서 망신 주라는 얘기야. 철저히 사실을 밝히고 공소시효가 안 된 거는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 근데 문재인 대통령 회의를 누가 자리를 만들었냐면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 각하 유권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에 의해서 그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대통령이 왜 갑자기 그렇게 했을까? 법률가야. 문재인 대통령도 법률가야. 변호사 출신이야.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끝난 거는 이건 수사해서 안 되고 재판에서 안 되니까 끝난 건데. 근데 사실을 밝힐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그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이 사람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망신 줘서 이 난국을 이걸 가지고 돌파해라. 버닝썬은 내 말 들어봐. 버닝썬은 누구한테 불리해? 아까 이혁재 말대로 하면 누구한테 불리해? 문정부한테 불리한 거야. 왜냐면 거기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 아이고 민정수석에 있던 사람이고 파견 나간 경우. 여러 가지 검경 싸움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이게 버닝썬이 터지면 터질수록 문정부한테 계속 팔다리 다 잘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물타기 해야 되는데 김학의 건 괜찮네 보고 섹시하네. 야 그거 갖다 대고 장자연 조선일보 뭐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장자연 갖다 대.
공소시효고 막 사실관계 파헤쳐서 그냥 이거 그냥 어떻게 버무려서 가자 이 의도예요. 근데 설령 그런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봐요. 자, 선량한 그래서 피해자가 이 없겠고. 사건 자체를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권력을 갖거나 유명인들이 부패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냐가 이게 이 바로미터처럼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아무리 유튜브 방송에서 좀 자유롭게 말한다 해도 내용을 직접 취재한 기자를 통해서 내용을 접한 입장에서 보자면 옮길 수가 없는 수준이네. 근데 몸파는 여성이라고 인권이 없는 건 아니나 몸파는 여성의 행위였으면 약간은 영업행위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성매매 특별법 위반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게 그 아니다는 행위가.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김학의 사건을 얘기를 하겠는데 30명의 여성이 동원됐더라고요. 그게 다 일반인 30여 명. 여성이다.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김학의 그중에 유명인들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김학의 씨를 포함한 소위 사회 유명인들이 접대부는 지겹다. 예, 취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놀아봤으니까 그러기 싫고 일반 여성을 원한다 그래갖고 교사나 사업한 여성이나 아주 그냥 완전한 주부나 이런 사람들 이런 이 윤락행위나 매춘하고 아무 관계 없는 멀쩡한 사람을 유명인하고 파티하는 거야. 재벌도 만날 수 있어. 아 진짜? 예, 그러면 사람이 흥미롭잖아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윤중천이 항상 그렇게 꼬셨대요. 한번 와보세요. 뭐 멋진 사람 많은데. 높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하고 막 즐겁게 얘기하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재밌겠네 그러고 간 거라. 그러면 입구에서부터 주는 게 물뽕, 그다음에 계속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히로뽕을 탄 술 등등을 해서 완전히 초장에 그냥 약으로 사람을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동영상에 잡힌 대로 하자면 김학의 씨는 놀라운 사람이더라고.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그 약에 취한 여성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피해자 여성들이 증언을 한 거죠. 몇 명 안 나왔죠. 전체 30명 중에. 그럼 그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나오는 거죠. 용기인 한 명이 나왔다는 게 기적 한 같은 명 일인 나온 거죠. 그 여성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탄원서도 쓰고 재판도 했는데 명이? 계속 아니 2명인가 3명인데 한 명이 적극적으로 억울하다에 나서고 세상에 이걸 밝히는데 앞장섰는데 온갖 모욕을 당하고 그다음에 계속 무혐의 처분만 당하고 그랬던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엮였던 사람들, 그 김학의 사건에 엮인 사람들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장에 간 사람도 있지만 김학의를 비호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우병우서부터 음으로양으로 엮여 있으니까 음으로양으로 왜 엮여 있어요? 음으로양으로 엮여 이게 뭐냐면 저런 게 저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짜 뉴스예요. 법무부 차관으로 임용될 때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인사 스크린을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문란한 성생활이 다 잡혔다고. 이걸 모를 근데, 수 있죠. 개인적으로 그걸 모른다면 업무 끝나고 되게 이상한 뭐 거죠. 조사하고 그걸 근데 알면서 채용하는 어떻게 데가 알아? 어디 있어? 알면서 채용하면 또 고발이 그걸 들어간 말해. 사건인데 차관 된 다음에 그랬죠. 차관을 임명하라고 원래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여자 피해 여성이 고발하고 그러니까 법무부 그 시기 정확합니까? 법무부 차관은 못 시키고 그걸 아는데 어떻게 법무부 차관을 장관을 시켜요? 법무부 장관을 시켰다가는 인사청문회 그건 시기를 걸릴 좀 다시 한번 청문회가 확인해 봐야 있고 되겠는데, 예. 그러니까 청문회가 안 걸릴 자리를 찾을 제일 고위직이 차관이었던 거예요. 이 김학의 씨 아버지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군 시절에 매우 깊은 연고가 있고 그 아들인 김학의도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였고 그리고 대통령이 깊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이 사람을 밀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무리한 3월 14일 말타기라고 화이트데이가 왜 중요하냐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 3월 13일 날 법무부 차관에 내정이 됐어요. 그런데 13년 3월 14일 그해 화이트데이에 성접대 의혹 동영상이 보도가 돼요. 처음. 그럼 뭐 차관 하자마자 네, 3월 14일 그러면서 아니요 차관 내정되자마자 보도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3월 15일 날 취임을 강행해.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21일 날 사표를 써. 법무부 차관에 취임하는 그 시점보다 한참 전에 피해 여성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고소고발을 해서 이미 여성 이런 문제가 연루됐다는 것, 그래서 수사에 들어가서 이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가 이 별장을 만들어서 이제 별일을 다 벌인 주범인데 사건이 딱 터지니까 굉장히 재밌더만 가짜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가짜 리스트를. 동영상에 얼굴이 너무 정확히 나와서 빼질 수 없는 김학의 같은 사람 몇 명 넣은 다음에
전혀 엉뚱한 그 당시에 경찰청장들을 막 넣은 거야. 전임 경찰청장 뭐 이런 사람들을 막 넣은 거예요. 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김학의 차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김학의는 이미 다 등장했고. 근데 그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를 제가 말 못하겠는 게 그냥 저기 고소고발 들어가면 이니셜로만 해도 안 되나? H로 시작. 매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는 그러니까 그 별장에서 황교안 얘기하는 거 아니야? 황교안 저렇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하고 얘기해 줄게. 황교안 씨는 아니야, 그 일에 절대 아니야. 그럴 전혀 수 엮이지 않았고 네, 관계가 이건 없는데 장로님인데 그럴 엮여있지 않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김학의가 차관으로 왔잖아요. 김학의를 정리하는 일에 그냥 앞장선 거예요. 예. 그래서 깔끔히 정리를 해내고 저 사람 그러니까 H가 황교안 대표는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 아니죠. 왜 거기서 왜 황교안이라고 오바했네. 아니 자기가 여기서 오버하고 있어. 요즘에 여기가 이쪽 잘 들어보세요. 파들이 그러니까. 황교안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지금 아니 황교안 대표를 지금 왜 혼자 그래? 아니 왜냐면 지금 H는 그거는 제가 한 씨도 있고 아는 홍 씨도 바에서 있고 절대 아니 그럴 지금 분은 아닙니다. 김학의 건을 대해서 뭔 얘기를 아니, 하냐면 근데 저쪽에 주장하는 게 H입니까? 더 유명한 저쪽에 주장하는 게 누구나 다 아는 H가 아니, 누구예요? 방송 맞아, 끝나고 맞아. 얘기해 줄게요. 경찰 쪽에 이름을 막 붙인 거야. 경찰 고위직을 가짜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열 몇 명을 그래갖고 수사에 혼선을 줘버렸네. 그런데 그 가짜 리스트에 든 사람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돼요. 현재 국회의원이야 현직. H가 아니 H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인데 네. 이 사람도 가짜 리스트의 일원이 돼 고위직이었었는데 그게 너무 억울하잖아. 자기는 네.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거기 가서 온갖 난잡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름이 등장해 버리니까 수사가 진전이 안 된 게 그 리스트에 오른 이름들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 취재 기자로부터 들은 얘기죠. 지금 왜 그렇게 물타기 하면 안 되고. 저런 물타기를 하냐면 네. 황교안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떠요. 그와 아울러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떠.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지금 굉장히 겁나는 게 저쪽에서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황교안이가 정치 경험이 없고 행정거 점잖은 사람이라서 난타를 하면은 곧 무너질 거다. 반기문처럼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그게 아니네. 자유한국당을 확 장악했어요. 지금 완전히 단결해가지고 같이 경쟁했던 누구야 오세훈 시장, 김진태 완전히 오른팔 왼팔이 돼가지고 지금 일사불란하게 자유한국당이 지금 나가요. 그런데 지금 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 네. 근데 보궐선거 분위기가 황교안으로 하는 자유한국당의 그 내공이 맥히기 시작했어. 이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어떻게든지 황교안을 흠집을 내야 되는데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차관이 김학의야. 그런데 김학의 수사를 상관인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이렇게 버무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이때 확실히 조사해서 김학의를 작살낼 수 있었는데 황교안이가 뒷배가 돼가지고 봐줘가지고 이게 이제 김학의가 이제 뭐 이렇게 살아났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걸 들춰내면서 이때 뭐 엄청난 뭐 김갑수 얘기처럼 엄청난 얘기들 막 들춰내면서 아니 이런 거를 어떻게 봐줄 수 있느냐. 그럼 황교안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아주 해묵은 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각종 소설을 갖다가 여기다가 뒤집어 엎는 거야. 뭐 H가 나오고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막 P도 나온다. P. 문재인 대통령이 헷갈려. 되셨을 때 제가 그 참 마음에 와닿던 말 중에 하나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대가 어떤 아킬레스건 같은 카드들을 쥐고 있다가 자기네들 유불리에 따라서 그거를 쓰는 이런 시대는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정의로운 사회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사건은 철저하게 사건 규명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충분히 더 일찍 그 사건에 대해서 파헤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이 시기에 나왔다는 게 너무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일반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왜 이때? 그러니까 왜 이때 왜 이 사건을 건드리냐는 시각에 대해서 더 일찍 하죠. 난 너무 이상해. 왜요?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거 그러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모든 일이 동시에 터져야 되는데 더 일찍 해야 되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터질 사건들이 동시에 다 터졌으면 좋겠는데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떠갖고 네. 지금 결과 발표를 하면서 이 사건이 터지죠. 근데 시점이 뭐에 맞아 떨어지냐면 버닝썬 사건이랑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버닝썬 사건도 그럼 기획한 거네.
청와대나 정부에서 기획한 거네. 어느 수준부터는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지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정권이 유리하려고 버닝썬 사건을 기획 조작했다라고 시작되면 대화가 안 돼. 그냥 버닝썬 사건 우연히 터진 일이야. 아니 버닝썬은 그다음에 터졌지. 정준영 건도 2015년에 근데 김학의를 있었던 왜 일이 꺼내냐고 지금.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발표가 그때 예정된 맞아요. 걸 그건 어떻게 해. 그건 맞아요. 프로그램대로 나온 걸 어떻게 하냐고.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목록이 있었고, 한 12개인가 있죠. 예, 정해진 시기마다 하나하나 발표에 나가서 발표 시점마다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증인 중에 윤지호 같은 외국가 있던 사람이 14번째 이번에 와서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이 폭발력을 가져서 즉 버닝썬 때문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이 비사실을 뒤에서 유착해서 봐준 일을 못 참겠다는 대중의 인식이 생겼는데 김학의 건도 장자연 건도 마찬가지 사건이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전혀 별개의 사건이 세트가 돼버린 거야. 과거사 진상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조차도 음모로 본다면 정말 과하구나. 윤지호 씨가 얘기하는 그 국회의원 그 이름이 좀 특이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게 얘기했는데 이상한 게 그게 누군지 국회의원이 아세요? 없었다는 얘기가 더 유력해요. 윤지호 씨가 착오를 느낀 게 아닌가. 아 그런 얘기가 예, 있어요. 이 윤지호 씨는 그때 나이 21살 때는 뭐 국회의원이다, 무슨 총장이다, 회장이다에 대한 구분감이 잘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주간 박종진에서 뭔가 좀 결론을 내리면 뭔가 합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버닝썬 사건은 우연히 터진 거다. 그런데 이게 경찰한테 너무 불리하다. 오히려 이 정부에 좀 불리하니까 김학의 사건을 들고 나왔다. 그죠? 이건 전 정부 사건이고, 그죠? 네. 그러면 장자연 사건은 뭔가요? 이 셋 중에서 가장 만약에 검찰총장이면 가장 우선시 뭘 조사하고 싶어요? 이 셋 중에? 검찰총장이면요? 왜 본인이? 지금 검찰총장이면 당연히 버닝썬 버닝썬 사건을 해야지. 하고 싶겠죠. 지금. 근데 지금 장자연 사건은 왜 걸리냐면은 버닝썬 사건은 경찰과 클럽 업주와의 유착관계, 게다가 그 총경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것 때문에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인 거고, 아까 말한 대로 그걸 떠나서 뭐 근데 경찰과 어떤 관련된 장자연 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똑같이 부담이 되는 사건이야. 개인적인 공분을 느끼는 대목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람마다. 고인이 되셨잖아요. 나는 그 이건 이런 거 정말 얘기해 볼게. 얼마나 원혼이 하늘을 돌면서 그러니까 원통해 하겠습니까? 사건마다 그런 일이 이거는 너무 많은데 정말 예컨대 좀- 장자연 사건 그래서 윤지호 씨가 나온 거 아니에요?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는 윤지호 씨가 수사도 아니지 참고인 신분으로 갔잖아요. 네. 그런데 빙글빙글 웃으면서 누가요? 수사 관계자가 고소한 상대방 바로 옆에 앉혀놨다는 거고 조모 기자, 조선일보 기자. 그다음에 빙글빙글 웃으면서 몸 팔러 간 거 다 알아. 이랬다는 거예요. 수사관이? 그랬다는 거죠. 윤지호 씨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을 느끼는 거야. 윤지호 씨는 한양대에서 최연소 MBA를 한 나름 엘리트고 배우로 성공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지 몸팔러 다니는 사람 아니라고. 근데 소속사 사장이 거기 오래니까 어쩌다 가보고 이런 일이 있구나 해서 분노해서 지금 하는데 거의 그렇게 대접을 했대. 더 심하게 소속사가 잘못했네요. 소속사 그 사장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김모 씨 매우 나쁜 사람인 거죠. 그다음에 김학의 막 때리고 그랬죠. 별- 장자연 별- 씨 때리고 막.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 매니저가, 네. 그 고소한 여성 있잖아요. 이 사람은 검사가 이러더래. 얼굴도 이쁘신데 이쁘시네시죠. 담당 검사가요? 네, 나는 윤간을 당했고 온몸이 망쳐졌고 인생을 살 수가 없는 뭐야? 정말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서 그 무서운 권력을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어서 꼼짝을 할 수 없고 무슨 짓을 해도 다 자기가 이제 박탈되는데 검사 말이 얼굴도 이쁘신데 입고 사세요. 그 여성이 그거가 또 가짜일 수 한탄을 하면서. 있겠다. 아니 그 여성이 한탄을 하면서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 그 피해자가 이러더라. 한 얘기예요? 그럼 없는 얘기를 잊고 피해자가. 사시죠. 이제 억울하게 장자연 사건이든가 김학의 사건이든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운 거지. 그럼 그때 수사를 잘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왜 나는 이 과거사위원회도 지금 계속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2개월 연장했죠. 또 연장했잖아. 이건 몇 번째 연장이야? 4번째인가 그래.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자꾸 과거에만 얽매여서 적폐청산으로 문정부 초기에 적폐청산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 하나씩 꺼내가지고 다 때려잡더니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도 잘 안 맥히니까 이제 친일파로 막 때려잡더니 그다음에 버닝썬 나오니까 수세에 몰리니까 다시 또 옛날 거 뭐 야 없냐 섹시한 거 비슷한 거 뭐 없냐 해서 또 공소시효 지난 거 가지고 또 과거사 뭐 위원회에서 연장하면서까지 이것도 들고 나와가지고서 또 하고 언제까지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미래 우리 지금 국민들 살기 어렵고 북핵 문제 어렵고 그런데 이런 거는 모르고 대통령 해외 나가면 계속 실수만 해대고 과거에만 잡혀 있고 공소시효 지난 것 낱낱이 밝혀가지고 사실 밝혀라. 법률가가 법을 위반하면서 그렇게 망신을 줘라 이러면서 국면 전환을 해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불행한 나라가 돼요. 왜냐면 자 그럼 정권 바뀌잖아. 예를 들어서 우파가 잡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또 과거사 위원회 우리도 만들어서 야 쟤네들 거 또 까. 아주 그냥 우리가 당한 만큼 아주 발기발기 찢어. 야 적폐청산위원회 또 만들고 과거사위원회 우리도 그대로 만들어서 아주 그냥 박살을 내.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있지? 다 찾아가지고 다 가져와. 그리고 자, 그러면 자 이제 친일 논란 말고 그다음 공산 논란을 해서 야 남노당 활동한 거 있지? 이혁재 씨. 야 그거 싹 가져와. 이혁재 이래서 하면 되겠어요 나라가? 네, 돼야지. 미래로 가야 돼 미래로. 이제 그렇게 그리고 해야죠. 현실이 네, 아까 엉망인데 맞는 얘기죠. 미래로 현실이 가는 건 맞아. 엉망인데 그러니까 지금 또 국민들은 미래로 가는 건 죽기 맞아요. 죽기 살기 지금 권력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권력 없는 사람들을 온갖 비위 사실로 이제 억압한 이 일들을 뭐 과거니까 다 덮고 가자 그러면 이건 덮자는 나라가 얘기가 아니죠. 아니라 그때 나라가 수사를 아니죠. 잘해야죠. 그때 아니, 그때 수사를 이혁재 씨. 잘했어야 되는데 잘해야지. 그때 근데- 못해서 재수사하고 또 하는 게 참 부끄러운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나마 그때 지금 똑바로 나라의 했었어야지. 체면을 왜 세워야 나라가 되는 거죠. 이 모양까지 왔냔 말이야. 난 근데 이게 더 열받아. 그죠? 과연 지금 이 일련의 사건들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신 이거를 검찰 현재 대한민국 검찰총장 경찰총장이 제대로 수사해서 모든 국민이 속이 다 후련하다라는 결과를 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를 바라는데 대통령 입장에서야 이제 제대로 하고 싶겠죠. 네. 근데 뭐에 부딪히냐면 검찰과 경찰의 부딪힘. 네. 그 오랜 기성 권력들 네.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네. 그러겠죠. 그다음에 장제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 연고자들이 우리 사회에 도처에 깔려 있는데 그 방 씨 집안이 너무너무 이 일에 깊숙이 연루가 돼 있단 말이야. 3인이.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까게 되면 정면으로 우리나라 최대 언론과 권력기관이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근데 대형 언론사와 권력기관이 부딪혀서 한 번도 권력기관이 이겨본 일이 없어요. 친정부 성향인 우리 형님이 보시기에도 이번 정부의 현재 경찰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라는 이 현실이 너무 슬퍼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그걸 못해요? 과거 대통령은 정말 검찰총장을 수족처럼 부렸다고. 검찰 권력이 독립된 사회적 권력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은 안 그래요? 프로시큐터 그럼 무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왕의 대리인. 국민이 이렇게 원하는데 아예 행정부의 수장이고 쉽게 대통령은 말해서 행정부의 하나의 저기가 법무부고 법무부 근데- 산하기관이 검찰인데 근데 수직- 어떻게 그러면 직무유기가 되는 아니, 지금 말이 안 돼. 무능한 거지. 아니, 당연히 과거에 검찰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과거에 검찰총장은. 수직 관계처럼 됐던 것은 독재 권력이어서 가능했는데 현재 대통령은 왜 그런 정도의 옛날 독재 시절의 권한을 못 갖냐면 지금은 대통령의 임의 명령으로 일이 집행될 수가 없어요. 법적 절차를 거쳐야 돼. 그러니까 의견에 동일하지 않으면 검찰총장이 사표를 써버리거나 과거에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똑같죠, 그건. 아니면 이 일을 집행하는 절차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연을 시켜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내 수족 같은 사람으로 자격이 있건 없건 검찰총장에 경찰총장에 뭐 안기부장에 막 앉혀갖고 권력기관을 수하처럼 부리던 시절은 독재국가 시절이에요. 정상적인 현대국가의 틀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눈앞에 뻔히 보이는 잘못도 그렇게 함부로 칼질은 못해. 이게 서방권이 그래서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역사는 우리가 지금 지금 얘기할 그러니까. 수는 없어요. 네, 역사는 우리 후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형이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면 역사는 안 돼. 지금 얘기하는데 후손들에 의해서 재평가되거나 분석되는 것이지. 근데 형이 무조건 지금의 미루는 게 상황을 아니죠. 옳다 그르다 형이 평가하면 안 돼. 일단은 평가를 하고 그 판단과 평가, 근거 자료가 옳은지를 후세가 계속 검증해 나가는 거니까 장제한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처럼 권력이 뒤를 봐주던 그 구태죠. 그 잘못된 관행을 얼마나 가혹하게 처벌하느냐가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사느냐의 바로미터겠죠.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근데 김갑수 씨 말이 맞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그 버닝썬에 민정수석실에 있던 윤모 총경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철저히 파헤쳐서 철저히 파헤쳐야죠. 지금 네, 그렇게 하고 버닝썬 있습니다. 사건에 집중하세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버닝썬 사건 왜 수사하다가 총경이었던 사람이 옛날 나는 거 제일 나와. 궁금한 게 어떤 경로로 민정수석실 청와대에 들어왔는가 하는 거예요. 원래 파견 가잖아요. 네. 그 근데 사람이 경찰에서 파견 갑니다. 파견 가는데 대상은 많았을 텐데 왜 이 윤 씨가 파견이 됐는가? 라인이니까 간 거지. 누군가가 말을 했을 텐데 그게 제일 수상해요. 왜냐하면 현재 집권 세력에도 여러 인적 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파기가 어렵대네. 누군가 추천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누굴 통해서 청와대를 들어갔는지를 그걸 철저히 해서 좀 알렸으면 좋겠는데 그거 궁금해요. 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번에 만약에 문재인 정부 검찰이 만약 못한다면 다음 정부에서 또 할 하겠지. 겁니다. 이걸 그렇지. 그러겠죠. 좀 깨끗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이번에 검찰 경찰 정말 자존심을 걸고 네,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들이 한 점 의혹이 없다. 특히 우리 이혁재 씨가 이건 의혹이 없다. 이 정도 말이 나올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옛날 거 끄집어내지 그리고 말고 거기 이번 거 이제 제대로, 하나 제대로 추사하세요.